네, 다음 뉴스는 제가 어떤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고민하다가 할 거 없으면 하지 말고. 뭐 할 게 없어요. 이거는 꼭 좀 여주 그 주민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 싶은 몇 가지 유익한 정보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약간 그 생생정보통 느낌으로. 이충훈 시장님 여주시 전체 재정에 대해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석 특별 보너스 여주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코로나 1호금 대한민국 딴 데서 안 한다고 뭐 여주시 안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여주시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코로나 1호 지원금. 응? 여주시 갑자기 뜬금없이 코로나 지원금을 추석 전에 푼다고요? 자체적으로? 그럼 얼마나 저는 좋은 아이디어. 얼마나 좋아요. 거기 우리 여주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대한민국에서 밑으로 거기 30%입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이 단단하면은 네. 전 이런 끊임없는 민생 지원책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끊임없이 시행해야 된다. 이런 좋습니다. 입장입니다. 예. 그럼 지역화폐 형태로 가져오면 좋겠네요. 그러면 추석 거기 준비하는 물품도 사고 그리고 이렇게 소상공인들한테도 그것도 도움이 좋고요. 되고. 예.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꼭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신문 나고 방송 타면 꼭 우리가 해야 되냐 이거죠. 좀 발빠르게 좀 해봐.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 하는 데 있나요? 추석 그 전에 이거 보너스라는 말은 좀 그렇고. 보너스가 나빠요? 뭐 지원금 뭐 이런 거. 네, 지원금이죠. 보너스의 성격이 지원금이죠. 보너스는 통칭하는 명칭이고. 네? 앞서가서 합시다 이런 거 앞서가서. 위로금. 네? 위로금. 네.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런 여러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추석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금 금사면이랑 삼북면 이번에 비가 엄청 났죠. 네,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돼서 복구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해 드린다는 소식이 있고요. 이게 이제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가 제외되고 공공요금도 감면의 혜택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최대 80%까지 지원해 드린다는 겁니까? 네, 최대 80%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 퍼센테이지는 거기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대개 경우 80%더라고.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네. 피해 지역에 무슨 지원금을 줘. 네네. 그 왜 니들은 맨날 80%야? 100% 하면 안 돼? 자, 그리고 되게 우리가 보면 조사하면서 다 이것 빼고 저것 빼. 그래서 거기 지원받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반은 튀어나왔어. 이것저것 다 빼버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 비용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대개의 경우. 입찰하기 전에.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디까지를 인정해 줄 것인가도 니들의 공무원들 니들끼리만 조사해? 난 시민들 이런 부분도 참여해가지고 합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데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시기들만 참여해서 하지 말고 제발. 예? 재난 지역에 이제 지원되는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이라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기준이 있을 테니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 지급 형태와 뭐라고 해야 되나 규모가 정해질 테니까 그거는 이제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네네.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걷지 못하는 애들 네. 거기에 주사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한 번 주사를 맞는데 20억이랍니다. 근데 이게 의료보험 혜택을 하게 되면 이게 많이 줄어든대요. 네. 근데 거기 우리나라에 아이들이 13명인가 그러는데 네. 여기에 거기 적용에 대한 판정을 어디서 하냐면은 의료보험공단의 판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판정위원회가 이 적용 기준이 아주 엄격하답니다. 그리고 자기들 잣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답니다. 이 사람들 거진 100% 지원하게 되면 약 300억 든다는데 이 300억을 아껴야 되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 복구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는데 80%가 지원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이고 판정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까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과 전기통신, 도시가스 같은 12가지 공공요금도 감면된다고 하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추석인데 추석 전에 복구계획 전이라고 하더라도
뭐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피해 주민들께서 뭐 하루빨리 피해가 좀 복구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유익한 정보 좀 소개해 드리면은요. 일단 첫 번째가 그 코로나19 그 이번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왜 최근에 그 확진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진료비 이제 그 자기부담으로 진료를 받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증상이 있더라도 안 가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아니 있는 사람은 가죠. 없는 사람은 저것도 아까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지 말고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제 여름 휴가가 지났으니까 아마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22년 7월 11일 이후에 이번 격리 통지를 그 받은 사람은 가구소득, 예,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전체 다 해당된다는 얘기죠. 예,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증상이 의심되면은 뭐 이제 무료 검사도 아닌데 뭐하러 가서 확인 받냐 이러지 마시고 꼭 진료 받으시고 확진 판정 받으셔도 너무 우리 집사람 요거 해당됩니다. 아, 그리고 저 중위소득이에요. 아,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꼭 그 너무 걱정 마시고 생활지원비 신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그 이 통장님들께서 뭐 이렇게 또 전달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뭐 정부24 홈페이지라든지 뭐 그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은 문의하시면은 알려드릴 겁니다. 면 지역에서는 이장님들이 다 거기 주민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여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요즘에는 반상 해보가 PDF 문서에서 쭉 올라오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저기 영동인가 중앙동에는 8월인가 8월 반상회 페이지가 몇 페이지 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저 강천면 거기 반상회보는 2페이지 있더라고요. 야, 강천면 그 면장님 그 후진 건 알았는데 여기서도 또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통장 거기 회의한 것을 올리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정보를 거기다 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마을에는 방송 시스템 다 거진 다 돼 있습니다. 네네. 저기 원주민들한테는 다 있고 지인들 왔을 때 그 마이클 방송 시설 하는데요. 30만 원인가 거기 안 내면 그거 설치 안 해준대요. 그래서 그거 설치 안 한 애지인들 되게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 방금 이 정보 이장님이 말씀 안 해주신 동네는 이장 갈아치워야 됩니다. 10만 원에서 15만 원 지원 받는 건데 이거 안 해주신 이장님은 제가 볼 때는 마을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런 데는 갈아치우셔야 된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근데 당연히 이제 주민 편의 서비스라든지 그렇죠. 행정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알려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재난 문자가 여주시에서 이렇게 나오는 문자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좀 그렇게 그 여주 시민들한테 좀 문자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그 전태일 노동인권 영상제 노동인권 체험 교육 안내입니다. 그 여주시 하는 거 아니죠? 네, 전태일 재단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가지고 왔냐면은 이제 올해로 3회째인 전태일 노동인권 영상제는 이제 90초 정도 되는 분량의 동영상을 접수받아서 심사를 통해 경기도 지사상, 그리고 대상, 최우수상, 뭐 우수상을 포함해서 상금과 이렇게 시상하는 공모제인데,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삶과 정신, 그리고 우리 주변의 노동과 인권 중 한 주제를 골라서 자신의 시선과 개성을 담아서 자유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건데요. 이게 9월 31일까지 접수 기간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모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왜 갖고 왔냐면은 이게 이제 요런 뭐 아이디어는 있는데 제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주 토킹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제작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금은 뭐 물론 반띵이고요. 네.
이거 관련돼서 지금 이게 상이 최고상이 뭐예요? 대상인가요? 최고상 이제 최고상이라기보다도 경기도지사상이 그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최우수상 이거는 경기도에서 상금 같은데 지원을 하는 거겠네요.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뭐 네. 그 경기도 지사 요거 붙여주는 거지. 돈도 안 되는데 저거 붙여주겠어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대상이 뭐 300만 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우수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은 상금이 있고. 대통령상은 없나요? 경기도 지사상은 없습니다. 이런 씨. 이 윤석열이 그렇지 뭐. 근데 전태일이 우리나라의 노동자 삶에 지대한 영향,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럼요. 그럼 이건 국가가 사실은 대통령상 하나 만들어내야지. 네, 그리고 이 그 전태일 열사 관련된 정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전태일 노동인권 체험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첨가자 및 단체를 모집한다는 내용인데, 그 경기도민이라면은 뭐 누구나 10월까지 신청 가능하고요. 20명 정도의 인원이 모집이 되면은 그 재단에 문의를 하게 되면은 전세버스, 뭐 식사, 음료, 그리고 뭐 자료집 제공까지 모두 무료예요. 그래서 전태일 기념관에서 시작해서 그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 이제 전태일 열사랑 그리고 그 이소선 여사의 묘역이 있는 곳이죠. 그 모란공원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이나 단체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전태일 재단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회에 나가서 뭐 졸업하고 일하게 되면은 이제 다 노동자가 되는 건데, 대한민국 역사에서 노동인권, 노동운동에 꽃을 피웠던 노동자의 삶을 기억한다는 거는 뭐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교과서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내용도 있고, 학교에서도 뭐 관련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주변에 우리 그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기 전태일 뭐 열사 인권교육이라고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뻘갱이 교육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런데 저기 북한 같은 저런 뻘갱이 나라도 우리가 갈 길도 아니고, 밥도 못 먹고 사는 건데 저게 우리 미래겠어요? 저 그거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학생들 다 거기 이제 성인이 되고 사회에 진출하면 다 노동자입니다. 그럼요. 노동자. 이게 일해서 생계비를 버는 사람들은 다 노동자인 겁니다. 노동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가 노동 현장에서 자기 권리를 지켜야 되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학교에서 교육들이 되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노동인권 교육이 더 적극적으로 제공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거 우리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려면 요번에 거기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요거까지도 좀 준비가 됐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겠어요? 예, 뭐 그거까지 얘기를 하면 또 너무 길어져가지고 전태일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또 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준비 부족 아니고 이거? 그 화면에 띄워놓을 겁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놓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내용도 다뤘기 때문에 안전지킴이 얘기했었구나. 노동안전지킴이 이런 내용도 다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뭐 빨갱이 이런 그 이념의 시선으로 볼 게 전혀 아니고요. 예, 관심 있게, 그리고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니까 꼭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청소년들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치냉장고 찾기 운동인데요. 국장님 그 내용 아시죠? 김치냉장고 화재 사고가 심심치 않게 있어서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여주가 독거노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확인하는 것보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신 주변 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 가지고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 김치냉장고 화재 사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뚜껑형 구조로 된 구형 위니아 김치 김치냉장고 있어요. 저희 이제 사진으로도 그 방송 화면으로도 나갈 텐데, 이게 17년이나 지난 제품이라서 회사에서는 구매 고객에 대한 정보가 뭐 막 들쭉 말쭉 한가 봐요.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고객 서비스 수준이 후진 거지. 그래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리콜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이번 기회에 꼭 무상 교체 및 수리 신청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제 위니아 딤체 홈페이지 또는 고객 상담실 전화번호 아래 나가니까요. 꼭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경기 미래 양평 캠퍼스 소개인데요. 혹시 경기 미래교육 양평 캠퍼스라고 후자님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양평에 영어마을은 아실 거예요. 예, 들어봤습니다. 그 영어마을이 경기 미래교육 양평 캠퍼스로 바뀐 거예요. 이제 영어 다 팔아먹고 이제 장사가 별로 안 되나 보지, 그걸 갖고는. 네, 이제 더 좋은 시설로 확장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양평 그 용문면에 가면은 경기 미래교육 양평 캠퍼스가 있어서 굉장히 넓고 시설도 좋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영어마을이었던 데인데 이곳에서 드론,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 체험 공간 창의과학 키움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시면은 원어민과 영어로 이런 미래 기술들을 체험하는 곳인데요. 이게 근데 이 미래 교육 캠퍼스가 파주랑 양평에 있는데 파주는 주중, 주말 일반인들도 신청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양평에 있는 양평 캠퍼스는 주중에는 이제 단체 기관은 관람할 수 있고 주말에는 운영을 하지가 않아요. 여기 이 시설에 거기 주관하는 곳이 어디예요? 경기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경기도는 거기 양평하고 파주에서만 저런 것만 드러났대? 아무튼 여주를 알로 보는 건 여기서도 또 드러나는 거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서남 북부 권역으로 요거를 쪼개가지고 이게 워낙 시설이 규모도 크고 하다 보니까 예, 주변 인근 지역을 갖다가 인근 지역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권역별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주는 경기 동부잖아요. 네, 동부로 되어 그러니까 있죠. 양평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양평에 있으니까 여주는 안 된다? 아니,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양평에 영어마을이라는 시설을 전환해가지고 이렇게 부지를 활용해서 미래교육 캠퍼스를 만들어 놨으니까 양평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이쪽 동부 권역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평은 영어 찍고 이제 뭘로 딴지 걸려고 하는 건데 지금. 영어 찍고 이제 미래교육 캠퍼스로 또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여주는 후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좀 짚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여주의 학생들이 뭐 이런 첨단 교육과 체험 교육에서 좀 첨단 교육에 대한 체험 교육에서 좀 뒤처져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렸는데 이제 제가 방과후 코딩 수업도 진행하고 해서 이런 게 여주에는 VR 체험장, VR 게임장 이런 코딩 학원 이런 게 없어요. 영화관도 없는 이천이나 자꾸 영화관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그것도 맞고요. 이천이라도 양평 이런 데는 이제 미래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4차 산업에 대비해서 교육할 수 있는 드론 그리고 코딩 VR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사설 학원도 없어요. 요즘은. 체험 시설도 없고. 학생 행복 도시잖아요. 이런 거 머리 아프니까 그냥 게임이나 해. 게임장 가갖고 요렇게 방향을 잡은 거네 요즘은. 하다못해 그런 게임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는 거 게임 도구라도 지원을. 아무튼 여주 대단해. 네,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는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제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이라든지 이런 정보 알고 계실 테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여주시청이나 평생교육과나 또 여주교육지원청에서 양평 미래교육 캠퍼스에다가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주말에도 거기 그냥 들어가서 둘러보기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나들이 가기에도 되게 좋은 시설인데 개방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주말에 자기들은 운영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주에서 거기 주말에 운영자를 선정을 해. 여주 사람이. 네네. 갖고 여기 여주 학생들 이용할 수 있게. 인건비는 여주시에서 그렇죠. 그것도 좋네요. 네. 네. 여주 교육청이 좀 하든가. 여주 쪽에 부지 팔 필요도 없이 돈도 많다며. 네, 그렇다고 하네요. 뒤끝 장렬이지 뭐. 그래서 주변에 이제 딱 둘러보면은 이런 시설, 괜찮은 교육 체험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주말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공문적 사고여서 그런 거예요.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사고를 하면 잡담짓거리 못하고 또 특별하게 주말에 여기 책임지는 운영자를 별도로 세웠겠죠.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든 만들어 갖고라도. 응? 그래서 여주의 교육단체나 이렇게 학부모 단체 같은 데서 뭐 도의원들을 설득해서 뭐 경기도를 이렇게 좀 압박을 한다든지 추가 경정 예산 세워갖고 하면 뭐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제안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통합 예약 시스템 경기 공유 서비스라는 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요거는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라고 한 서비스인데 국장님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이거 되게 그 유용한 정보인데 그 왜 우리가 교육이나 강연 뭐 미팅 이런 거 할 때 이제 회의실이나 공연장 대관 알아보잖아요. 네. 그럼 뭐 지도에서 찾고 담당 부서 찾아서 전화해보고 그 날짜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뭐 해당 시설 이제 홈페이지에서 대관 신청 뭐 이렇게 내려받아가지고 써가지고 다시 올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경기 공유 서비스예요. 이게 원래는 2021년 6월에 오픈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등록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몰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활성화시키느라고 여러 데이터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정리하자면은 제가 이제 사이트 자막으로 알려드릴 텐데 경기도민이라면은 누구나 경기도에 있는 회의실, 체육시설, 공유 주방, 스튜디오 등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경기도 통합 예약 서비스입니다. 이게 진짜 편해요. 그 동아리나 단체 같은 데서는 뭐 진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들어가 봤을 때 그 9월 추천 시설에 그 마음의 양식을 쌓는 공간이 딱 나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뭐 의정부 열린 서재, 뭐 평택의 작은 도서관, 광명의 게임 창작소, 뭐 용인 어린이 상상의 숲 막 이런 게 이제 쭉 나오는데 거기서 무료인지 유료인지도 다 나오고 그 상세 정보까지 나오고 예약 가능한 날짜까지도 나와가지고 이거 보면은 아 이게 진짜 좀 세상 편해졌구나 경기도가 일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공유 재산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이게 저는 이게 참 신기했었는데 여기 들어가면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 정보들 쭉 나오죠. 그 공유 재산들이 쭉 나오거든요. 뭐 임야라든지 이제 논이라든지 그런 목적에 맞는 토지가 있으면은 바로 그 대부 신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예전에는 공유 재산에 대한 뭐 사용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게 좀 놀라웠고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까지도 사실 요 공유재산 그 페이지에 보면은 많이 안 올라가 있어요. 지금 데이터들을 한참 등록하고 있는 경기도 단계인 것 같은데 경기도의 거기 범위에 있는 공유 재산들 밭농사, 뭐 네.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들이 뭐 여기 나온다 이런 거죠. 네네네 그렇죠. 여기 이제 보면은 요게 공유 재산 그 페이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막 이렇게 그 공유 재산들 네. 등록한 이제 지역 근데 아직 막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주 아직 안 올라가 있고. 아무튼 그래 여주.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공유 재산에 대한 정보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 여기에서 바로 신청하기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은 그 바로 요 페이지 상에서 신청을 하고 접수가 되더라고요. 아 좋은 서비스, 좋은 온라인 서비스라서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요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 생활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모르셨던 분들께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143명이잖아요. 아이 가야 되는지 이게 적어야 되는지.